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미국 증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번 기업들의 실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7주 전에 결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됐을 때 애널리스트들의 실적에 대한 그 전망치들은 174달러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지금은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도 6% 증가한 18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아주 빠른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관련된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가 뚜렷했는데요. 무려 87%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실적 증가에 고무된 기업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예상 순이익 전망치를 계속 상향 조정시키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실적이 뚜렷한 업종들이 이전에 정보 기술이 아니라 지금은 금융이나 소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정보 기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부진한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그 원인이 됐던 거고요. 결국 종합해 보면은 2020년까지는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디지털화 그리고 전기 자동차처럼 미래 산업을 바꾸는 이런 기술주가 상승 랠리를 주도했다면 올해는 경제가 정상화되고 또 기업 실적이 세상 주목받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밸류에이션 우위의 장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적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가운데 하반기에는 좀 가치주 위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이제 G7 정상회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초대가 됐는데 일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떤 주요 의제가 있나요? 네, G7 정상회담이 197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가 1차 오일 쇼크 직후입니다. 세계 경기가 심각한 불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늘 주요 주제는 세계 경제가 돼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회의는 경제 문제 외에도 코로나와 관련된 개도국에 대한 백신 지원 문제, 또한 권위주의 전체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와 관련된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북한, 중동, 미얀마와 관련된 지역 문제가 주로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G7 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민주주의 국가들이 결속을 다지고 중국과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주로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중국 원칙이 이번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볼에 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타협을 통해서 협력할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이번 그 회담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까지 나오는 이야기로는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힘에 의해서 일방적인 현상 시도를 반대하는 문제, 그리고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 문제, 또 신장 위구르의 대량 학살과 관련된 제노사이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강한 우려를 넘어서 동맹국과 우호국들이 협력을 해서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중국의 영리를 건드릴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중국의 원칙을 깨고 FTA 체결이 되든지 국교 수립을 한다든지 북경 동계 올림픽 보이콧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네, 동맹국과 그리고 우호국이 합쳐져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G7 정상회담에 이제 중국은 참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초대받지 못한 이유가 뭐 말을 안 해도 알겠지만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G7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EU 정상은 항상 참석을 하고요. 이번에는 영국의 손님 초청 형태로 한국, 인도, 호주,
남아공이 초대받았지만 중국은 초대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경제 국가가 아니고요. 또 민주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여기에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달러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도상국이라는 거죠. 선진국 모임에 참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이슬람이 대부분이 위구르인들과 관련해서 구금이나 고문, 강제 노동, 강제 불임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이죠. 뭐 미국,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가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G7 회담에는 당분간 참석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그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전 신문과 방송 쪽에서는 의화단 사건과 관련해서 제국주의 국가 8개국가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던 신축 조약을 재조명하고 있고요. 중국 내 애국주의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G7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국가들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공개적인 제안이나 공동 대응 같은 발언을 할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바이든은 G7 정상회담이 하기 전에 민주주의 국가인 G7이 중국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대체제를 대신 세계에 공급해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1대1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한다는 문제죠. 여기에 블루닷 네트워크를 출범시킬 예정으로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뒷받침시켜 주기 위해서 저리로 대출도 해주고요. 시장 주도로 운영을 하고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같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그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사전 차단시키고요. 과잉채무에 빠진 것을 막기 위해서라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뭐 경제 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히토리와 같은 전략 물자에 대한 공급망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을 창설과 관련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D10 국가들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앞으로 낮춰가기로 했고요. 크림 반도체, 크림 네트워크와 관련된 새로운 인증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이 없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는 손짓고 헤엄치기식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호재가 되기 때문에 주시장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도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동시에 되는데 그러면 G7 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뭐 2년 연속 우리가 G7 회담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이제 G7의 버금가는 경제나 외교 수준이 올라갔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다자 외교뿐만 아니라 양자 정상 외교도 활발히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벌써 뭐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이라든지 기후변화 문제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앞으로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계속 넓혀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이어서 도쿄 올림픽 웹사이트에 독도가 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간의 대화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좀 확인할 수 있듯이 미중 대립 속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네, 이제 앞으로 세계는 미국을 맹주로 하는 그 민주주의 진영, 그리고 중국을 맹주로 하는 전체주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독재 국가들로 세계가 분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미중 신냉전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요. 안보도 동맹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선택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신뢰가 무너진다면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는 지금보다도 친해져야겠고 중국과는 계속 가까워져야 하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우리나라가 미중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넓혀가는
이겨내는 게 앞으로 가장 큰 그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친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고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좀 좋은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G7 정상회담을 얼마 안 앞두고 나서 이제 지난 3일이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기업 59개 기업에 대해서 투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새롭게 포함된 기업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블랙리스트에 편입된 기업들을 보면 통신 장비 회사인 화웨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회사인 SMIC, 그리고 항공기 제작 회사인 중국 항공공업 집단, 그리고 통신 회사인 차이나 모바일, 에너지 기업인 중국 해양석유 총공사, 부동산 회사인 코스타그룹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무려 73%나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감시 기업들을 포함시키면서 대중국 강경 자세를 보여줘야지만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감시 카메라 업체인 하이크 비전이 새로 포함됐던 것이 새롭게 드러났고요. 이 때문에 미국이나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8월 2일까지 해당 주식이나 채권은 매수가 금지가 되고요. 이미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1년 이내 매각이 의무화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법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 문제, 또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을 찾아서 제재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고 세계에서 좀 반발이 일어나니까 중국도 약간 태도를 바꾼 것 같아요. 이 외교 전략을 전략 외교에서 미소 외교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꾼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늑대 외교로 할 수 있는 정랑 외교를 계속 펼치면서 아무래도 안한 무인적인 행태를 보여왔는데요. 이 때문에 주변국들 같은 경우는 선을 넘었다고 비난전에 나서고 있고요. 또 국제 사회로부터 계속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체를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 17 플러스 1 정상회담입니다. 여기에서 리투아니아가 탈퇴를 선언했고요. 또 1대1로에서는 호주가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외교 전략의 전랑 외교에서 개방적이고 신뢰와 사랑, 그리고 존경받는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고 이미지 홍보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문제는 국제사회가 중국에게 요구하는 법치나 인권, 자유 가치를 계속 외면하고요. 또한 그 중국 중심의 패권주의라든지 또한 민족주의를 계속 고집한다면 아무래도 반감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도 세계에서의 중국의 이미지를 좀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런 중국의 외교 정책을 좀 바꾼 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당장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인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산당이라는 거, 그리고 신뢰와 사랑, 존경받는 이미지를 담는 정책 홍보 영화를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려고 하는데 자신들의 그 소프트 파워, 그 매력적인 부분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의 엔터 산업도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한참 모자라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콘텐츠 제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영화 제작사라든지 K 콘텐츠, 엔터테인먼트사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지분을 좀 인수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국제 문제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중국이라는 그 이미지를 홍보한다든지 한국 문화의 원류는 중국이라는 점, 또 미국의 패권에 반대한다는 콘텐츠를 한국에서 만들도록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공자 학원 대신에 유명 대학의 분교라든지 차이나타운을 세우는 문제, 또 스타벅스처럼 중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중국차 강좌라든지 인사동, 대학로, 인천 국제도시에서 중국차 프랜차이즈 매장을 확보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문화 패권주의가 한국에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중 간의 감정의 골도 앞으로는 좀 깊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